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즈키 버그만 400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만큼은 불광을 내주겠다. 네, 불광이 잘 나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불광을 내보겠다. 이런 겁니다. 주제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단점은 1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광만 내겠습니다. 느닷없이 버그만 400 불광을 왜 내준다고 할까 좀 궁금하실 텐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즈키 코리아에서 스즈키 데이 행사를 잡았었는데 그 최근에 그 산불이 좀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있고, 그래서 스즈키가 이 행사를 취소를 하고 가을에 진행하는 걸로 연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다른 회사와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행사를 취소를 하면서 또 위약금도 물어줬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스즈키 데이 행사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이거를 연기한 거는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데 바베큐 파티는 못하겠다. 핵심은 이거죠. 네. 요거랑 유사한 게 작년에도 있었죠. 한강 작가님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한강 작가님이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잔치 얘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세계 곳곳이 전쟁인데 무슨 잔치냐 이런 멘트를 날린 적이 있었죠. 네. 사실은 이게 기사로 나올 일도 아니에요. 네. 이게 기사로 나올 일도 아닌데 이게 기사로 나왔다는 거는 어떤 기본이 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한강 작가님께서 세계 곳곳이 전쟁인데 무슨 잔치를 하냐 이런 멘트를 날린 게 있었는데, 이 스즈키 데이 행사 연기와 이 한강 작가님의 이 멘트 장르는 다르지만 이 두 개의 근본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즈키가 위약금을 좀 물어줬을 텐데 제 영상이 얼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불광을 내보겠다, 이 뜻입니다. 2025년형 럭셔리 스포츠 스쿠터, 정통 스포츠 스쿠터는 아니죠. 이 버그만이 이렇게 스포츠성이 강한 그런 성향은 아니고,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현대 쪽으로는 그랜저, 그리고 도요타 쪽으로 하면은 좀 약간 렉서스, 요런 쪽 계열.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의 역사가 26년, 단독 모델 기준 26년의 독보적인 역사. 98년도에 첫 출시를 하고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눈에 확 띄게 뭐가 이렇게 팍팍팍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세하게 계속 꾸준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그 엔진의 작은 부품까지 20년 이상을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버그만 엔진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계기판이 아날로그라서 어색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저는 이런 바늘을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을 수 있죠. 디지털 화면이 반갑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이 아날로그 화면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ABS, TCS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패스를 하고, 요거는 전면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뒷면 모습. 요거는 이제 시트. 이 CVT가 달려있는 CVT 미션이 달려있는 스쿠터 중에서 승차감이 좀 편하네요. 허리도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비유하면 그 세단 종류의 렉서스가 좀 생각이 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CVT 미션을 뒷바퀴에 달고 있는 스쿠터 중에서 그 승차감이 좀 좋은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근데 버그만은 리어서스가 좀 특이하게 돼 있죠. 그건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헬멧이 2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왼쪽 오른쪽 수납함이 이렇게 이제 있다. 키도 예전처럼 아날로그 방식의 키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은 단점 얘기 안 합니다. 오늘은 단점 얘기 안 해요. 보통 이 스쿠터 타는 분들이 스마트 키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스마트 키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오토바이는 그냥 키를 꼽고 돌리고 시동 켜고 가는 걸로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스마트 키가 좋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스마트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네, 스마트 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스마트 키 쓰지 마세요. 네, 오늘은 장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400cc짜리 또 도크 엔진입니다. 네, DOHC. 네, 도크 엔진이라서 포르자나 엑스맥스 같은 경우는 도크 엔진이 아니잖아요. 소크잖아요. 중고속 RPM에서는 이 도크 엔진이 더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400cc 도크 엔진이다. 이제 실린더가 400cc니까 스파크 플러그도 이제 2개가 들어가요. 그 어설프게 만든 엔진이 아니에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스파크 플러그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 도크 엔진이니까 캠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더블 캠 방식이 중고속 RPM의 이 소크 엔진보다 더 유리해요. 내구성도 더 좋고 밸브 간격도 잘 안 깨지고 뭐 지금 많이 타고 있는 포르자 뭐 엑스맥스 전부 소크 엔진이에요. 얘는 도크입니다. DOHC 엔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버그만 400이 좀 특이하게 이 서스 구조가 기존에 뭐 여러분들이 보셨던 포르자랑 엑스맥스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CVT 미션이 바퀴에 달려 있는 이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승차감을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낸 게 이건 거예요. 이거. 그 리어 서스가 굉장히 특이하죠. 버그만 400이 승차감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기계적인 구조가 기존의 포르자나 엑스맥스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스 구조가 달라요. 뒷바퀴에 바로 차대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잡으면 저렴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스즈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버그만 400이 이 승차감이 좋은 이유가 기계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뭐 4사이클 도크 엔진이고 단기통, 그리고 배기량이 399, 뭐 압축비도 뭐 적당하고, 그다음에 뭐 전자제어, 연료 분사, 무단 CVT, 연료 탱크 13.5리터, 그다음에 뭐 ABS, TCS 있고, 앞바퀴가 15, 뒷바퀴가 13.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그만 400은 제가 이런 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께 좀 추천을 합니다. 그 동남아산의 그 묘한 허접함을 느끼시는 분. 네. 그 포르자나 엑스맥스도 그렇고 전부 이제 동남아에서 생산해서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묘한 허접함이 있어요. 하나씩 아쉽게. 좀 오토바이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동남아산이 예전처럼 가격도 좀 저렴하지도 않고, 엑스맥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한 600만 원대였는데 지금 계속 올라와서 지금 이제 80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산의 아쉬운 품질, 꼭 뭐가 이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괜찮은 놈은 또 괜찮은데 어떤 놈은 또 안 좋고 그런 게 있고, 동남아산의 이 아쉬운 디지털, 이 디지털화가 완벽히 된 것도 아니고 아쉽게 걸쳐 있는 느낌, 네, 그런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동남아산의 아쉬운 완성도, 이게 브랜드는 일본인데 이상하게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면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90년대 오토바이 그 하드웨어의 그 짱짱함이 그 일본 제조 품질의 어떤 그런 완성도가 있어요. 동남아산에서는 그런 일본 제조 품질의 그 예전에 그 90년대에 느꼈던 그런 짱짱함이 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버그만 400 같은 경우는 그 생산이 일본이거든요. 일본. 그 조립 생산이 일본이에요. 어떤 과거 그 일본 제조 품질의 완성도를 좀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동남아산의 묘한 공허감, 허접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버그만 400을 가도 괜찮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쿼터급 스쿠터는 일본 제조 스쿠터가 없어요. 버그만 400 빼고. 티맥스는 가격이 워낙 높은 애니까 제외를 하고, 쿼터급에서는 일본 제조되는 지금 스쿠터가 없어요.
전부 동남아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이 일본 생산과 동남아 생산의 품질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요거의 차이점을 조금 안다라고 하면은 오토바이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고 보시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베어링 NTN이 있는데 이게 일본 제조 베어링과 뭐 동남아 태국이라든가 이쪽에서 제조되는 베어링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NTN인데 일본 제조 베어링이랑 태국에서 만든 베어링이랑,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브랜드는 일본인데 생산을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어링도 일본 제조와 태국 제조, 중국 제조 품질이 다 달라요. 요 차이가 왜 나는지 이런 건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 미세하게 품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버그만이 잘 변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변하지 않아서 좋은 것은 또 하나 있어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24년도 가격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동결이 됐어요. 지금 유로5 플러스 내면서 오토바이 가격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스쿠터 중에서 가격이 안 올라간 애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올라가지 않은 애가 얘입니다. 얘. 네, 버그만 400. 아주 좋죠? 네, 가격이 동결입니다. 지금 동남아산이 거의 뭐 800만 원대, 지금 뭐 800만 원, 850만 원 막 이러잖아요. 얘는 일본 생산입니다. 일본 생산의 도크 엔진의 독특한 리어 서스를 가지고 있는 버그만 400이 1,090만 원인가? 네, 1,09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동남아 생산 오토바이를 선택을 할 때는 가격이 600만 원대니까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 동남아 생산된 오토바이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지금 뭐 800만 원, 850만 원 하기 때문에 일본 생산 버그만 400에 1,000만 원은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이제 버그만 400도 눈에 들어오는 가격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그만 400의 장점은 아날로그의 최정점에서 과거 일본 제조 품질의 완성도를 가진다. 요게 지금 버그만 400에 가장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불강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불강을 내봤는데 생각보다 불강이 잘 안 난 것 같아요. 쿼터급 스쿠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버그만 400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